영어 박은하 교수입니다. 자, 우리 오늘 12주차 1차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 강의를 여태까지 제가 한 뭐 수목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보통 목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요일 날이 우리가 수업 날이니까 그때부터 수업을 올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몇 분이 그 강의 그 이제 중간평가 올려준 거 보니까 그 좀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스템을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이 강의가 월요일날 올라가서 2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그래도 잘 또 그 특별한 그런 거 없이 또 저한테 사실 뭐 개인적으로 문자를 해서 강의 좀 빨리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잘 기다려주고 또 강의를 해줘서 너무 진짜 고맙네요. 그리고 또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에 이야기는 과중치가 좀 높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마지막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오늘 제가 좀 화요일날 오늘 올리기는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좀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제가 문법을 이제 위주로 문법을 안 해도 라이팅을 하니까 좀 그 해당 문법에 기본적인 라이팅들을 좀 하는 쪽으로 구성을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강의 계획서는 항상 그 학기 초에 결정이 되긴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특징을 또 이렇게 딱 접하기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서 미리 세팅된 어떤 강의 계획서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뭐 변형이 된 것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조동사가 사실은 제가 이제 다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스토리가 또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마무리하고 조동사가 들어가서 몇 가지 조동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조동사도 좀 더 하고 또 필요한 접속사, 명사절, 형용사절 이것까지는 그래도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하시고 저도 강의를 좀 빨리 올리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게 설명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 지난번에 항상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꼭 같이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스토리가 남은 거 이제 이어서 씁니다. 그래도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분사 남은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디자인된 가방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면 사실은 so, 그쵸? 각각의 가방은 뭐였어요? 이치백이었는데 디자인된 했으니까 너무 쉽네요. 이거는 디자인드 백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So, each design bag. 자, each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수로 해주고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쉽죠? 그쵸? 자, had a special feature.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디자인된 하나가 첨가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가게에 있는 그의 모든 진열된 가방은 그의 가방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일단은 모든 그의 가방이 먼저 가면 돼요. 그쵸? All his bags가 먼저 가면 되는데 진열된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게에 있는 이니까 in the store.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had. 그쵸? 그리고 독특한 이름 또는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이름 different names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All his displayed bags. 자, 우리가 진열된 거니까 displayed 맞죠? 자, 우리 생각해보면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게에 있는 그러니까 in his store 또는 in the store 하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had different names. 자, 여기까지는 저도 같이 했어요. 자, 그의 가방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making his bags unique. 자, make 목적어, 목적 보호의 형태를 써요. 그래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호에 뭐를 씁니까? 바로 형용사를 쓴 패턴이죠.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예문이 뭐가 있냐면 She makes me crazy. 아, 걔가 나를 좀 미쳐버리게 해. 아, 정말 짜증나게 해.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형용사 패턴을 쓴다라는 걸 접목시켜서 하면 되겠죠. 하나의 패턴을 알면 어때요? 우리는 그거를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ll his displayed bags in his store had different names, making his bags uniqu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모나코의 여왕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Queens of Monaco, 그쵸? 자, expected a baby. 그때 임신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뭐 pregnant라는 말로 써서 she is pregnant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렇게 expect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관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Getting an attention from people. 자, 여기서 attention은 관심이 되는 거고요. get은 얻는 거예요. 그래서 getting an attention from people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거 할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receiv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 receiving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물건을 받는 거에 더 많이 쓰고요. get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get이 영어에서 동사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get 없으면 영어가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get an attention. 그래서 이 표현 잘 알아두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그레이스 켈리였어요. Her name was 그레이스 켈리. 이거를 쉽게 하실 수, 그레이스 켈리에 관련된 그 영화도 있죠?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는 그레이스 켈리는 그녀의 상태를 묻는 기자회견 동안에 그녀의 배를 가리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요거하고 요거만 첨가된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 켈리가 주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meeting 뭐가 될까요? 이제 리포터스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그녀의 배를 가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원했어요. wanted to 또 hide나 cover가 있겠죠? 그리고 그녀의 배니까 뭐예요? her belly가 되겠죠? 뭐뭐 동안에 during 그 표현을 쓰면 되니까 자, wanted to hide her belly 또는 cover her belly 뭐뭐 하는 동안에 자, 그래서 during the press interview 프레스 인터뷰가 뭡니까? 자, 이 표현 알아두세요. 기자회견 동안에 상태를 묻는 겁니다. asking이 들어가겠다. 그죠? asking her condition.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I'd like to ask your condition. 그럼 나 너의 상태를 좀 물어보고 싶네. I'm wondering her condition. 난 그녀의 상태가 궁금해. 이렇게 말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녀는 그녀의 무릎 위에 짐이 가득 들은 큰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she had 뭐가 되죠? a big bag. 그죠? she had a big bag인데 문제는 여기에 overloaded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짐이 가득 들은 자, 요게 뭡니까? 짐이 가득 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He is moving a overloaded box. 그쵸? 그러면 그는 뭐예요? 짐이 가득 들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응용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요? on her lap. 그녀의 무릎에. 우리가 무릎은 knee라는 표현을 쓰지만 랩은 보통 허벅지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써요? 너 가방 허벅지에 올려놔? 이 말은 안 하죠. 네 무릎 위에 올려놔. 네 다리 위에 올려놔. 이렇게 비껴서 말하거든요. 자, 영어에서 표현할 때는 직접적인 표현 하나를 써준 겁니다. 자, 그녀는 그녀의 배를 덮기 위해서 그 가방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previously 우리가 써봤네요.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She used the bag. 자, 앞에서는 a bag을 썼는데요. 자, 지금 한 번 다시 나오니까 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더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to cover her belly. 앞에서는 cover 대신에 뭐 썼어요? hide 썼죠? 자, 영어는 단어를 바꿔 쓰는 현상이 있죠. 특징이 있죠. 자, 사람들은 TV와 잡지 속에서 여왕의 배를 덮고 있는 그 큰 가방을 보았습니다. 자, 그 큰 가방 앞에서 이미 나온 거죠. 자, people look at 또는 saw. people, 의도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온 거죠. TV나 잡지에서. 그럴 경우에는 C를 쓰죠. 자, people saw the big bag. 자, 그런데 어떤 백이에요? covering Queen's belly가 되겠다. 여기는. 그쵸? 그래서 어디에서요? in TV or in magazine. 자, 먼저 people saw the big bag. 그 다음에 covering Queen's belly. 그 다음 뭡니까? in the TV and magazine. 자,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어렵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좀 뭐랄까 하나씩 보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똑같은 가방 사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people. 그러면 보는 사람들. seeing도 되겠지만 의도적으로 또 보겠죠, 이제. 눈에 들어봤으니까. 뭐 looking에 또 써도 글을 쓰는 사람 의도니까. 자, 그런데 people watching this. 자, looking at도 되고 watching은 지켜보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썼어요. 자, people watching this wanted
to buy the same bag. 똑같은 가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제가 same 앞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더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것은 뭐가 됐어요? 자, it became the Kelly bag after that. 그것은 켈리 백이 되었습니다. after that. 그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르메스는 그의 가족과 함께 그의 디자인된 가방을 오로지 파리에서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된 요거 지금 앞에서도 했었죠. 에르메스 메이드 그쵸? 히스 그럼 뭘까? 디자인된 가방이니까 디자인드 백이 되겠죠. 자, 에르메스 메이드 히스 디자인드 백스 어디에서요? 자, only in Paris with his family. 자, 여기서 장소, 방법, 누구누구 함께.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전치사 명사. 사실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게 주어, 동사, 얘가 실제 목적어,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예요. 그 중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분사가 중간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영어는 여러분이 참 삽입의 어떤 그런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삽입을 하지 않고 그냥 끝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의미가 다 전달되는데 영어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드라는 말을 빼먹어서 내가 맨 뒤에다가 디자인드만 뚝하니 써놓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와 함께 일하는 에르메스의 가족은 그의 정직함과 기술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에르메스 family working with him 그쵸? 지켰습니다. 뭡니까? kept his honesty and skills 이렇게 해서 그와 함께 일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함께 일하는 work with가 누구누구 함께 일하다인데 자 여기서는 family를 꾸며주다 보니까 working이란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주어 자리하고 목적어 자리하고 명사 자리는 이렇게 분사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삽입, 문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에서 끼워져 들어가는 거, 끼워져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고 해석도 하고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자, 그들은 기계의 사용을 피하면서 155년 동안 모든 것을 그들의 손으로 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뒷부분 너무 길어서 안 했거든요. 자, 그러면 they, 그쵸? by hand가 되겠다. 이거는 했었죠. 자, they do everything by their hands for 155 years. 자, 155년 동안 그들의 손으로 모든 걸 했어요. 피하면서, 피하다 영어로 뭐죠? avoid. 그러면 avoid에 ing 붙이면 되겠네. 그쵸? avoid. 자, avoiding. 그런데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죠. 그래서 avoiding using machines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동명사의 ing고 얘는 분사의 ing예요. 자,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고 한 번에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6세대 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주문받은 가방을 만들고 고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빨리 눌렀네. 답이 밑에 나와버렸어요. 이런. 아, 제가 왜 또 그랬냐면 지금 그 녹화하는 동안에 히터를 껐거든요. 소리 날까봐. 근데 지금 히터 끈 상태인데 지금 자꾸 뭐 소리가 나서 괜히 여러분들 강의에 이거 혹시 녹화 소리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눌렀네요. 자, they make and fix bags. 자, 그들은 가방을 만들고 고칩니다. 주문받은 가방이니까 ordered from other countries 얼마 동안요? for 6 generations at the same place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어렵지 않죠? 사실은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느낌상. 자,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6세대 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주문받은 가방을 만들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y make and fix bags ordered from other countries. 자,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제가 이제 뭐 비즈니스로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맞춘다면은 our company, 자, 예를 들어서 our company handles. 자, 우리 회사는 핸들합니다. 뭐를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예를 들어서 뭐라고 좀 줄까요? 컴퓨터들을 자, our company handles computers ordered from other countries. 우리는 다른 나라부터 그 주문받은 컴퓨터들을
핸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제가 이번 주차에 조동사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그 에르메스 부분에 분사 부분이 좀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좀 더 했고요. 이제 조동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시 끝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하고 3차 시는 조동사를 하는데 조동사가 좀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조동사가 있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조동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간단한 글을 좀 써보고 하는 것이 좀 여러분한테 덜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조동사를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동사를 우리가 말할 때는 helping verbs를 해요. 보통 뭐 modality verbs라든가 auxiliary verb라는 말을 쓰는데 그 표현은 사실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 느낌이 있고 helping verbs 뭐예요? 말 그대로 동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가 돕는 거예요, 동사를. 그래서 helping verbs that adding meaning이에요. 여러분, 문법적인 영향을 주거나 이러는다기보다는 의미를 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자 보시면 조동사는 말 그대로요, 동사를 돕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동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문장 순서와 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동사의 뉘앙스를 다르게 해주죠. 뭐뭐일지도 몰라, 틀림없이 뭐뭐 하리라고 봐, 그랬음에 틀림없어, 그러리라고 봐,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식의 말의 뉘앙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올바른 조동사의 사용법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조동사의 뜻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말을 할 때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지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 그럼 맞출 수 있겠어?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게 정확하겠네요. 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무역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메이하고 마잇에 관련된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이제 중국에서 그 자기네 이제 건너 아는 업체에서 이게 직접 이제 업체에서 들은 거래요. 업체에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아주 좋은 계약 성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쪽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Can you meet the delivery date?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Can you meet delivery date? 그러면 delivery date는 뭐냐면 물건을 주문을 하고 나면 선적하게 되는 선적 날짜를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언제까지 선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날짜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18일 날 선적하기로 했으면 18일 날 선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상대편에서 Can you meet delivery date?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듣는 사람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습관이 돼 있어요. 한국말에 뭐라고 습관이 돼 있냐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뭡니까 확신을 주는 말보다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상대방이 영어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또 배웠던 거는 이럴 때 메일을 쓴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we might keep the date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약이 깨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상대방한테는 우리가 그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했었어야 돼. 그쵸? 뭐냐면 we will do it, we can do it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에서는 못 맞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즈니스 상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확신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뒤에 거 이제 먼저 좀 하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자, 조동사는 본동사의 앞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본동사를 우리가 말할 때 메인 버브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뭐 you can do it 이런 거 할 때, 그쵸? I can do it. 나이키 선전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I can do it.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you can do it 했을 때 얘가 본동사가 되고 얘가 조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she일 때 can에 s 붙지 않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동사를 사용하면 시제는 누가 나타냅니까? 조동사가 나타냅니다. 자, 이만큼 조동사는요, 동사 앞에 쓰이기도, 본동사 앞에 쓰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may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 제가 아는 one of my friends, got married with one of foreigners. 자,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외국인 중에 한 명이랑 결혼을 했어요. 외국인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오자마자 뭐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한참 전 얘기여가지고 핸드폰이 미국에서 들어오자마자는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가끔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애기 낳은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뭐 잘 지내냐 이제 남편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 뭐 그러면서 이제 애기가 예쁘냐 뭐 그랬더니 애기가 먹고 자고 싸고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베이비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소영이가 지금 있냐 내가 이제 그랬더니 소영이가 지금 she's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중이다. 아마 she might be subway, she might be in subwa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지하철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내가 오면 전화해주라고 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면 나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얘기해줘라고 한 다음에 저거 딱 하는 말이 그러면서 does she know your phone number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메일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습성적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번호 같은 걸 받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메이예요. 확신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땐 저도 이제 확신이 없다 보니까 she might know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딱 하면 might not 이러는 거예요. 자, 뭘까요? 메이는 확신이 좀 불확실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미팅에서도 자기가 메이나 마잇을 썼다는 얘기는 그 날짜를 못 맞출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상대방에서는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조동사 중요해요, 여러분. 자, 조동사의 구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can not, might not, may not 해주면 되겠죠. 자, 아래 문장의 의미 차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e looks happy. 이건 뭐예요?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죠. 자, 보인다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해. 요거는 사실이네요. 자, 요거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잘은 몰라요. She might be happy. 그녀가 행복할 수도 있어. 행복할지도 몰라. 라는 얘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he might be happy. 그녀가 행복할지도 몰라.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뉘앙스가 다 다르죠. She should be happy. 이건 뭘까요? 이것도 추측이에요. 근데 얘보다 훨씬 더 확신이 높아요. 그래서 행복하리라고 생각해. 행복하리라고 봐. 행복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보통 should는 I think랑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녀가 행복하리라고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he must be happy는요. 틀림없이 행복해. 틀림없이 행복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센텐스 중에서 사실은 뭘까요? 그녀가 정말 행복한 사실은 몇 번째 걸까요? 바로 2번째 거예요. 자, 요것만 사실이고요. 나머지는 다 얘네는 추측이나 내가 확신을 하는 거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might를 생각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might not까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looks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여. 그래, 나 어때? 이러면 겉으로 보기에도 행복해 보여. 물론 너가 실제로도 행복하지만 밖에서도 보니까 행복해 보여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might하고 should하고 must는
추측의 차이나 정도는 있지만 추측과 확신은 같이 갑니다. 확신의 정도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사실은 아니고 느낌이 그렇다는 얘기. 내가 추측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동사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시하고 3차 시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쓰거나 산 걸 보고 반드시 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꼭 그 노력한 곳에서 결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결과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노력을 좀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주차는 제가 이 표현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 여러분 고생하셨고 2차 시도 잘해주세요.